아빠한테 가봐. 안 돼. 아니야, 진짜 이제 안 가면 혼날 수도 있어. 많이 했잖아. 엄마 이거 끝내고 갈게. 근데 아빠가 아빠한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고? 아빠가 나 방구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가 방에 오지. 얼른 나와. 응? 아빠 화났다. 빨리 와. 아빠가 없어지니까 다음에 울지. 실버라인이 일부러 분위기를 잡아요. 감정적인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막 애한테 화가 나고 막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무게를 잡고 말을 해야 애가 말을 들으니까, 안 그러면 강빈이 말 안 들어요. 이제 갈까? 이제 자야지. 잡을까? 절대 말 안 들어요. 자, 누워. 눈 감아. 안 자면 엄마 나가는 거야. 너 혼자 자는 거야. 알았어? 그래야 네 이러고 자요. 우리 강빈이 잘 시간이야. 자야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안 잘 거야. 안 잘 거지롱. 이래요.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절대 권유형으로 말 안 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책 읽어줄까? 라든지 엄마랑 장난감 놀이 뭐 해볼까? 이럴 때는 권유를 해야죠. 그런데 놀이터에서 막 완전 띠굴띠굴 굴르고 왔는데 그대로 침대에 들어가려고 막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그러기 전에 싹을 잘라서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너 들어가자마자 화장실로 가는 거야. 씻는 거야. 이렇게 딱 말을 해야 돼요. 이거 화내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굉장히 평화롭다니까요. 근데 씻는 거야. 화장실로 가는 거야. 알았어? 네! 이러고 밝게 화장실에 갑니다. 잘했어. 옷 벗어. 엄마 너 잘 벗는다? 잘했어. 자, 샤워실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죠. 강빈이 don't do that. 이게 나는 말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don't do that도 don't do that 이렇게 하면 남자애들 안 들어요. 뭐 남자애들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강빈이는 그래요. don't do that. 이렇게 눈을 부라려야죠. 목소리 깔아주고 짧고 굵게 끊어지게.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강빈이는 할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워낙 몸이 좀 산만하고 에너지가 많은 애들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도 가만히 못 있는 게 애들이에요. 그래서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명령어를 쓴다. 키 포인트. 언니 왜 그러세요? 어? 핸드폰 만지고 싶다고 안 주니까 응. 짜증나고, 리모컨 만지고 싶다고 안 주니까 짜증나고, 주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거 핸드폰 주지 왜 안 줬어? 내가 방송 보고 있는데 아 그럼 핸드폰 줬으면 달랠 수는 있었던 거야? 안 돼. 아 안 되지? 그게 궁금했어. 근데 우리 나음이는 애를 씻겨도 약간, 안 지켰어요. 아니 근데 씻겨도 좀 과자 냄새 같이 애가 난다? 꼬순내가 나. 그 강아지 발 냄새는 아닌데, 양치를 안 시켰어. 아니 그 냄새가 아니야. 약간 잼잼잼잼잼잼잼잼 건지 그치? 엄마랑 손가락 호. 얘가 이제 좀 인지가 더 될 거 아니에요. 스타필드에 장난감을 사러 갔는데 강빈이가 뭘 막 보고 있으니까 어? 도야 네가 그랬지? 이제 와. 아빠한테 가. 안녕. 이제 잘 보내는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야. 이게 뭐니? 나음이 안녕. 이거 줘. 짜잔. 그거 가져갈 거야? 응? 이거는? 응. 또 할 거야? 오. 자. 와. 두두두. 안녕. 안녕. 이 스탠스를 유지해줘야 돼. 안녕. 됐어요. 강빈이랑 달라요. 저도 딸 키울 때 저랬다. 그쵸? 이게 약간 딸 특 있죠? 딸은 그래요? 아들이랑 달라. 에바 얘기했지만 감정적으로 터치가 있어야 해요. 그렇게 했죠? 뭔가 그 뉘앙스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딸맘은 목소리가 높아요. 그렇게 된다? 진짜? 강빈이 때는 뭐 하면 옳지, 그래,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엄마가 분유를 주면 분유도 먹어? 잘하네, 잘했어, 에이, 그래, 이러는데 딸은 그 내가 얘를 대할 때 자체도 잘 먹네, 기집애, 잘했어, 이렇게 된다? 강빈이 때 하고는 내 목소리 톤도 달라지고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강빈이가 질투 안 하냐고요? 좀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건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얼른 관심을 줘버리거나 약간 원천 차단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나음이가 지금 한참 막 잼잼잼 한다든지 막 이런저런 신기한 행동을 많이 할 때잖아요. 저 카카오에서 라이브 끝나고 이제 실버라인이 애들 둘을 데리고 있으니까 나음이 유모차에 태우고 강빈이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카쇼라 관계자분들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막 인사를 해요. 막 강빈이 안녕 하고 나음이도 안녕 하는데 그렇게 똑같이 안녕을 하더라도 나음이가 유모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씩 웃고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애기한테 눈이 가잖아요. 그러면 온 어른들이 이러고 나음이를 쳐다봐요. 그러면은 강빈이는 어쩔 수 없이 그 유모차를 잡고 그거 매달려가지고 막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표시 자체가 나음이만 보내 나는 안 보내 여러 가지 감정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서운해 이거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 뭔가 묘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얼른 그냥 강빈이를 좀 쳐다보고 강빈이한테 말을 확 걸어버린다든지 얼른 강빈이를 제가 이렇게 좀 손을 잡는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제 나름은 이렇게 미리미리 채워주려고 차단을 좀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뭐 나음이랑 강빈이랑 놀다 보면은 나음이가 어쨌든 강빈이 물건을 만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를 만졌을 때 강빈이가 살짝 눈빛이 흔들리는 것만 제가 보여도 나 막 그건 오빠 거야. 나음이가 강빈이 걸 만졌네? 그냥 이렇게 현상까지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강민이가 나음이가 내 거 만졌어. 근데 만져도 돼. 갑자기 그래요. 그러니까 나음이가 만졌는데 너가 양보해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나음이가 만졌어 까지만 그냥 현상만 얘기를 하면은 걔가 알아서 지 기분이 좋으면 만져도 돼 이랬다가 나 나음이가 내 거 만지는 거 싫어 막 이런 날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엄마가 좀 띄워줄게 이렇게 좀 거리를 둔다든지. 어쩔 때는 되게 귀찮거든요. 육아라는 게 진짜 귀찮은 영역이에요. 강빈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고 싶은데 그때 나음이가 막 기어 올라가려고 해요. 걔 미끄럼틀 끝까지 이제 등반하는 게 되게 자유자재로 등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내려가고 싶은데 나음이가 여기 있어 이러면서 엄마한테 SOS를 치죠. 근데 나는 좀 앉아서 핸드폰으로 이거저거 할 것도 많고 어쨌든 제 하는 일이 핸드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때 그냥 나음이가 애기니까 네가 양보해 이런 게 쌓이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숨 한번 고르고 알았어 그렇게 해갖고 나음이를 안아가지고 좀 비키게 한다든지 그런 거 조금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좀 더 부지런히 둘째를 케어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계속 했을 때 강민이가 좀 질투를 덜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질 차이도 있게 하겠죠. 처음에 나음이 데려왔는데 제가 모유수를 하니까 그러면 거의 하루 종일 나음이랑 붙어가지고 모유를 먹여야 되거든요. 집에서만 해도 텀이 길다고 해도 2시간에 한 번씩 먹으니까 이렇게 먹이고 있으면 강빈이가 오죠. 강민이가 와가지고 뭘 모르니까 나음이를 누르면서 이게 먹는 걸 이렇게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강빈이 행동이 예측이 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먹이면서 오지마 이렇게 누리지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강빈이도 나한테 뭐라 했어. 아무래도 애들도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오기 전에 나음이 먹는 거 궁금해? 궁금하구나.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봐봐. 뭐 이렇게 먼저 애를 누르면서 이렇게 앞에서 보지 않게 돌아와가지고 먹는 거를 볼 수 있게. 봐봐. 이렇게 먹지? 강민이도 어릴 때 엄마 맘마를 먹었어. 그러면 나 잘 먹었지? 나도 맘마 먹었어? 막 이래요. 그래서 너도 이렇게 먹었어.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뭔가 순간순간 말을 좀 달리 해줘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다고 느끼기는 해요. 그래서 강빈이는 나음이는 당연히 엄마 맘마를 먹어야 해가 좀 있었고 그리고 항상 나음이가 뭔가를 먹거나 애기짓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행동을 할 때 강빈이가 관심 보이면서 막 따라 하려고 한다든지 뭐 약간 질투 아닌 질투를 하려고 할 때 항상 제가 사전 차단하면서 먼저 던졌던 말은 너도 먹었어. 너도 다 했던 거야. 너도 이렇게 애기 과자를 먹었어. 그런데 너는 오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심심한 맛의 과자가 아니라 달콤한 초콜릿이 발린 그런 아이스크림을 너는 먹을 수 있지? 그랬더니 약간 부작용으로는 선아은 오빠는 초콜릿 발린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너는 아직 아기라서 그거 먹을 수 없어? 약간 이런 잘난 척이 좀 있는 살짝 부작용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강빈이는 나음이랑 몸이 다른 걸 알고 있나요? 어린아이 성교육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갑자기 질문 주시니까 아까 강빈이 이제 자기 전에 쉬아도 누이고 양치도 하고 그리고 밤에 그냥 저희는 기저귀 입히거든요. 요새 기저귀를 입혀도 애가 쉬아를 안 해요. 아무튼 입히고는 있는데 얘네들이 물놀이를 하거든요. 수영장이 아니라 물총 그런 놀이를 해가지고 옷이 젖으면 여기에 넣어야 되고 옷 개는 것도 좀 같이 해보고 막 비닐에 넣고 이런 것도 하고 기저귀를 입히면서 수건으로 닦는 얘기를 하면서 강민아 닦을 때 겨드랑이도 닦고 똥꼬도 닦고 꼬투도 닦고 구석구석 잘 닦아야 돼. 왜냐면 신체 부위를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니까. 알았어. 그러더니 걔가 질문을
엄마는 시야가 어디서 나와?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엄마도 강빈이처럼 시야가 나오는 구멍에서 시야가 나오지? 그랬어요. 엄마는 시야가 앞에서 나와 뒤에서 나와? 이래요. 여자는 시야가 맨 앞에 있는 구멍에서 나와. 강빈이는 꼬추에 구멍이 있고 똥구멍에 구멍이 있지? 그래서 두 개지? 엄마는 시야 나오는 구멍이 있고 애기가 나오는 구멍이 있고 똥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서 구멍이 3개야. 그랬더니 엄마는 3개야? 궁금하다. 보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죠. 너 소중한 곳을 함부로 보여줘? 네. 아니, 안 볼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이상하게 받아들일 건 아닌 게 애들이 그냥 궁금하니까 궁금하다고 하지 막 그게 막 음흉하거나 이상한 생각을 해서 궁금해하는 게 진짜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민이가 갑자기 엄마는 어디서 시야가 나와? 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좀 신기하긴 했어요. 발달 과정이에요? 그래요? 나음이 강빈이랑 샤워 같이 하나요? 절대요. 그리고 나음이가 여자인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남매다 보니까 저는 나음이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이럴 때에도 강빈이한테 보이지 않게 해요. 실버라인도 그렇고. 이제 신체에 대해 궁금해할 나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자라는 인식을 하잖아요. 엄마가 구멍이 3개구나를 알고 나음이도 3개일 수 있겠다까지 그냥 연상돼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천재 같다고요? 아니 그럼 구멍이 3개인 걸 3개라 그러지 뭐라 그래요? 그 얘기는 했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회복이었지? 그래요. 나음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는 회복이라고 했었지. 그런데 태어나고 나니까 나음이가 됐지. 그러면 나는 뱃속에 있다가 그냥 뿡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엄마 밑에 구멍 뚫고 네가 나왔어. 엄마한테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이만하게 강빈이 머리만큼 커지거든? 그럼 강빈이는 몸을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엄마는 힘을 주고 강빈이는 몸을 베베베베 꼬면서 엄마랑 한 팀이 돼가지고 강빈이가 뿡 나왔지. 그랬더니 그러면 해보기도 그렇게 뿡 나온 거야? 그래서 나음이가 됐어? 그래서 엄마 구멍을 뚫고 니네가 나왔어. 이랬어요. 그리고 강빈이가 좀 요새 궁금해하는 거는 왜 내가 먼저 나왔어? 왜 나음이는 나중에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실버라인이 강빈이가 엄마 아빠한테 먼저 오던데? 그래서 저도 네가 먼저 왔어. 엄마 아빠는 누가 먼저 올지 몰랐는데 너가 먼저 오더라? 너가 달리기가 빨랐나 봐. 뭐 이런 얘기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강빈이는 또 다시 어깨 뽕이 쳐서 난 달리기가 빨라. 이렇게 빨리 뛸 수 있어. 근데 뭔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있는 그대로 말해줬을 때 그런 신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상하게 이런 표현 그런가? 요상하게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나음이가 제 그 모유를 먹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뭐 먹어보고 싶다 그럴 수도 있고 한 번쯤은 강빈이가 그냥 던져본 말인 것 같긴 했는데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이랬던 것 같아요. 슬쩍.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강빈이는 엄마한테 먼저 와가지고 엄마 맘마를 엄청 많이 먼저 먹었어. 그리고 강빈이는 이제 달콤한 젤리도 먹을 수 있고 사탕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 맘마를 안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나음이 건데 너는 오빠인데 그걸 왜 먹어? 이렇게 표현했으면은 나는 먹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음이만 먹을 수 있는 특권이구나. 라고 인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넌 이미 누렸다. 그런데 넌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세상에 더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모유를 네가 왜 먹니? 라고 인지를 시켜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눈부시지? 그 원래 자다가 이런 데 오면 눈이 확 부셔. 근데 아빠 어딨어? 강민아 일로 와봐. 엄마 안아줄게. 눈 너무 부시지? 갑자기 잠이 깼어? 물종 싸움 하려면 빨리 자야지. 에너지를 모아야 잘 수 있거든. 아니 뭐라고? 에너지를 모아야 물종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너 내일 뭐 한다고? 말 시키지 말까? 알았어. 좀 조용히 할까? 그럼 이제 다시 가서 잘래? 엄마랑 잘. 엄마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 일하는 거지. 자고 있으면 엄마 강민이 옆에 갈게. 어떻게 생각해? 괜찮은 거 같아? 근데 네 동생은 왜 안 자? 너 다래끼 다 나온 거 같아. 좀 봐봐. 엄마 이거 떼줄게. 너 안약을 아까 한 방울 똑 엄마가 엄청 잘 넣어줬잖아. 한번 봐봐. 이쪽 얼굴 돌려. 엄마가 좀 보는 게 무서워? 왜냐면 엄마가 보고 어떡해! 이럴까봐? 안 그래. 그냥 그렇구나 그럴 거야. 봐봐.
오, 이 정도? 그렇네. 아니야, 계속 넣으면 돼. 약도 먹었어? 가자 이제. 감기기 간대. 엄마랑 자고 너 아까 엄마랑 잤잖아. 이제 이번에는 혜병이랑 자고 있으면 엄마 갈게. 아니 엄마는 이 핸드폰에 너를 넣고 널 생각하고 있을게. 엄마는 지금 엄마 일 끝나면은 얼른 올 거야. 응. 일을 끝내야 가지. 엄마가 일도 안 하고 갈 순 없어. 지금은 안 자자. 지금 잤으면 좋겠지? 그치?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안타깝지? 막 슬픔이 밀려와? 눈물도 나고? 그렇지만 이거를 이겨내면 엄마가 강빈이 옆에 딱 누워있지. 진짜야. 감정에 굴뚝에 들어가지 말고. 끝나면 갈게. 오케이. 응. 안녕. 꿈속에 나타날 거야. 눈 싹 감고 있어서 엄마 보여. 언니는 눈물이 안 나나요? 네. 집안에서 각자의 할 일이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내일 저희 안동 가거든요. 본인은 자고 저는 이 립리뷰를 하고 나면 강빈이는 또 2박 3일 동안 엄마랑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쟨 자야 돼요. 다음. 바스트 무게 생각하면 진짜 마르셨을 때. 그럼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인스타에 브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해주셨던 브라들이 제가 안 맞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어디 입어봤냐면은 헤베더유스 거기도 입어봤는데 물론 잘 맞으시고 잘 입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제 딱 후기로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하는 핏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가슴 모양이 이렇게 U자가 아니라 뭔가 이런 그 와이어의 모양 원하는 것 같아요. U자로 조금 깊게.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데 그 브랜드는 이런 조금 넓은 느낌의 가슴을 좀 눌러주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의 장점은 아무래도 가슴이 너무 커 보이지 않게 좀 납작해 보이게 해서 옷핏이 더 좋아 보이게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눌리는 핏이 저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컵이 약간 작았어요. 물론 뭐 교환해서 더 큰 걸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더 큰 사이즈가 없었나? 근데 제 둘레에 그 큰 컵이 보통 잘 없더라고요. 베리씨는 저한테 보내주셨었거든요. 근데 컵이 다 작더라고요. 근데 둘레를 더 키울 수는 없어가지고 컴포트랩? 거기도 컵이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국내 사이즈에서는 75F도 아니고 G로 입어야 되나? 모르겠어요. 언니 흉통이 컵에 비해 작은 편인가 봐요. 근데 제가 흉통이 작아요. 그러니까 흉통이 작으면서 컵이 큰 게 국내에는 잘 없다? 근데 르페가 그게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구매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랐다니까. 그래서 말랐어요 나. 이게 이게 팔살이 이래도 말랐지. 그래서 저는 브라가 맞는 거는 지금으로서 와코르밖에 없어요. 제가 비너스에서도 수유 브라 막 10만 원 넘는 거 사봤거든요. 근데 제가 내 스타일을 내가 알았어. 나는 여기에서 감싸서 여기까지 같이 감싸서 이렇게 모아주는 브라를 좋아하지 여기가 이렇게 패여 있잖아요. 나 그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패여 있으면은 얘를 애매하게 이렇게 모아줘가지고 살이 둘이 만나. 그 상태에서 얘가 탄력이 없기 때문에 이 위에서 찰랑찰랑 그게 너무 난 싫어. 그게 막 얇은 티셔츠를 입었을 때 여기가 헐렁헐렁 이게 좀 그래. 볼륨감 있고 좋다고요? 그거는 어릴 때 얘기지. 그것도 탄력이 좀 있으면서 탕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타당타당 이 느낌이지. 이게 탄력이 없으면 이 살껍데기가 그냥 이게 가슴이 달랑달랑 여기 가슴이 헐렁헐렁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싹 감싸주는 그런 브라의 모양이 필요하다. 진짜 둘레 작고 컵이 크면 속옷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나는 왜 속옷이 이렇게 맨날 불편하고 잘 안 맞지? 큰 컵 그런 브라 브랜드들하고 왜 안 맞지? 라는 생각을 자꾸 돈을 버리면서 해보니까 그냥 제 체형에 맞는 브라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언니는 니플 패치의 삶을 모르겠군요. 네. 불편해서 브라 없이 못 살아요. 와이어 없는 것도 싫어요. 굴러다녀요. 그럼요. 브라를 안 하고 약간 허리를 숙였다 일어나잖아요. 허리를 숙일 때 한 바퀴 빙 돌고 일어날 때 타당. 미친 거 아니야? 사실이에요. 궁금해요. 80C가 85B 이런 식으로 호환되는 게 아니었나요? 핏감이 다르죠. 가슴 둘레를 딱 조아주면서 컵이 커가지고 싹 감싸는 핏하고 가슴 둘레가 넓어지면서 컵이 작은 거하고는 핏감 자체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가슴 둘레가 잘 맞으면서 컵만 싹 큰 그 사이즈가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AA에겐 다른 세상 얘기인데 그냥 가만히 듣는 중 이러시기도 한데 너무 가슴이 좀 작다 하시는 분들의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있고 너무 큰 가슴에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고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 되게 말랐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는 가슴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49kg일 때도 저는 브라를 B컵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가슴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고 옷을 입어도 내가 가슴이 없다라는 그냥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52, 3kg일 때도 제가 MFL에서 65에 C컵을 입었나? 그리고는 일반 브랜드에선 70에 B컵 이런 식으로 입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땐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바스트가 있다. 볼륨감이 있어서 좋겠어요. 그거는 그 몸무게 땐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굉장히 표준 몸무게잖아요. 168에 60kg면은 전 진짜 표준 몸무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몸인데도 가슴 사이즈는 물론 수유 중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75에 E컵, F컵 이렇게까지 가버리니까 이거는 삶의 질하고 너무 연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인바디 하면 마름 나오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 인바디 하면은 체지방률이 32% 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뭔가 브라가 D컵인 거랑 EF컵인 거랑은 뭔가 거기서 확 한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브라가 C컵이고 D컵일 때까지만 해도 비너스도 입고 바바라도 입고 와코르도 입고 다 입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E컵, F컵으로 넘어가니까 지금까지는 와코르 말고는 입을 수가 없어요. 이부터 브랜드가 달라진. 그렇죠. 제가 이걸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브라는 피팅을 해봐야 돼요. 제가 와코르를 계속 사는 이유가 전 와코르 한번 가면은 브라를 4개, 5개씩 다 입어봐요. 그리고 그 매장에 계신 선생님께 제 가슴을 꼭 봐달라고 해요. 그냥 입고 다 입었습니다 하면은 속옷바람으로 서 있으면은 이렇게 피팅 다 해주시거든요. 하나도 안 부끄럽고요. 그냥 제발 저한테 잘 맞는 브라 좀 찾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약간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 가는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컵 모양을 보시고 이 컵 모양보다는 이 브라 디자인이 더 고객님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추천해 주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입을 수 있는 컵의 모양이 있구나를 알았어요. 와코르 가면 다 컨설팅 해주시나요? 그럼요. 가서 내가 브라를 살 작정으로 가면은 맞는 브라 입어보고 싶다고 하면은 입죠. 근데 거기 매장 선생님 말씀하시기로는 저처럼 이렇게 입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좀 부끄럽고 그러니까. 직원분 앞에서 가슴 깔 자신이 없어요. 근데 가슴을 까는 게 아니라 브라를 입은 상태에서 보여주는 거여가지고 가슴을 까지 않아요.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